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의 그 배경과 전망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IT 금융학과 교수 모시고 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권혁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올해 3월까지도 부진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상승세가 시작된 것인지 먼저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 4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었고 5월 초부터 주요 저항점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데에는 미국 기관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 기관들의 움직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IC의 백 거래소가 7월부터 선물 거래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소식과 함께 피델리티, JP모간, 페이스북 등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및 업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으며 암호화폐 관련 업무 중 SEC에서 관할하던 많은 부분을 미국의 CFTC로 이관하여 미국 내 침 암호화폐 인사들의 움직임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 여러 글로벌 거래소들은 동남아 및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신규 거래소 등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의 암호화폐 피싱 사이트 차단 또는 무단 채굴 스크립트 차단 등의 기능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나 아마존의 블록체인 플랫폼 템플릿 제공, 이베이 및 AT&T 암호화폐 사용 가능 등의 굵직굵직한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각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의 생태계를 점점 넓히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게 또 가격 상승 원인 중에 하나라고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동남아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 같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동남아 국가들에게 거래량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동남아 국가보다는 기존에 거래량이 많았던 대표적인 국가, 미국, 중국, 또 유럽, 한국, 러시아 등의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많은 편이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와 호주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환율 리스크가 존재하는 개도국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격 견인의 능력이 있기보다는 비트코인 또는 다른 크립토들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워낙 등락이 심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는 오늘자 기준으로 한 70일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거. 역사적으로 반감기 때는 항상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충분히 오르기는 했으나 반감기를 앞둔 현재 주요 가격 저항선을 넘어서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시점에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더 거시적인 시점으로 보자면 미중 간의 갈등도 업계에서는 좀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에셋 파킹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패권 다툼의 상황에 있는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도 서로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인 상태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구 또는 프로젝트 그리고 암호화폐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생기는 거래량 중 많은 거래량이 중국 자본이 섞여 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의 특성상 가격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격 상승보다는 실제 비트코인에게 친숙해진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고 저변이 확대되고 많은 실사용 사례가 나오는 것을 가격 상승의 기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업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생태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STO, 여기서 STO는 이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인데요. 규제권이 포용한 암호화 자산도 엄청난 잠재력이 큽니다. 국내의 정부기관 등에서는 규제와 세법 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외에 주목할 만한 다른 암호화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외에 주목할 만한 다른 암호화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솔직히 뭐 어떤 코인이 좋다, 이러한 코인이 좋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넷상에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이 코인이 좋은 것 같고 저 코인이 더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은 이런 항상 갈등 또는 딜레마,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코인을 만들면 그 코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다 탑재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코인을 통해서 다른 기업과 콜라보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크립토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 월렛에 그냥 그대로 있다는 상태로 그냥 이것이 그냥 좋은 아이디어니까 무조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월렛에서 꺼내고 또는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교환이 일어나는 이러한 월렛에서의 트랜잭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코인들 보시면 여러 목적에 의해서 코인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그러면 뭐 요즘 보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다든지 이걸 통해서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코인들도 보면은 저변이 확대되니까 점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코인을 중심으로 보게 될 때 여러 시너지가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도 많은 코인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극히 극소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것이 우리 생활 전체에서 과연 가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만에 1,000만 원대를 회복한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와 알아봤습니다.